성령의 지혜로 삶을 비추는 시간, 지혜의 기부 유희영입니다. 여러분은 나다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으로 그 답을 찾아낸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스몰 스텝으로 행복을 찾아간 오늘의 주인공이죠. 박효철 작가, 지금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버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 박효철입니다. 저는 현재 크고 작은 기업들의 브랜딩을 돕는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더 쉽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T자로 시작하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제가 지금 실제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반지는 보시다시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값을 제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품 반지여서 너무 비싸서 도대체 원가는 얼마 정도나 하나 제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국제 시세로 몇 년 전에 알아본 바로는 1온스에 몇천 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T자로 시작되는 브랜드는 이 은반지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런 데 되게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아니 왜 같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브랜드는 만 원도 받기 힘든데 어떤 브랜드는 60만 원, 100만 원을 받나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신라 금관을 만든 민족이잖아요. 손재주 하나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가 만든 은반지는 만 원도 받기 힘든데 T자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만든 반지는 60만 원, 100만 원을 해도 사람들이 기꺼이 사는 걸까요? 저는 이 브랜드를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하나의 브랜드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도 만 원의 돈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60만 원,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전자의 삶인가요? 아니면 후자의 삶인가요?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삶도 가능할까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후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몇 배 수입을 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작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뽑았던 팀원이 팀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저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대표님 보시기엔 조금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뒤에 뽑은 팀원을 팀장으로 세우고 제가 오히려 팀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해보고 나서 상황 파악이 끝났습니다. 자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까지 앉아 있었던 자리에 제 팀원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좀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 상황을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영화관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홍상수의 영화를 보았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영화관에 숨어 있으면서 전화기도 꺼두고 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까요? 관둘 수 없었습니다. 저도 딸린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힘든 상황을 혼자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을 타고 계속 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점점 심해지네요.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지하철을 뛰쳐나와서 근처에 있는 약국으로 뛰어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약국을 어렵게 찾아가지고 제 증상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사분께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 또 왔네?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약국에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우황청심한 한 알과 드링크젤을 주셨는데 그걸 먹고 조금 더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증상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혹시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공황장애 중에서도 저같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저 말고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적인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병이고 또 많은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익숙해진 병이지만 저는 그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 증상을 겪으면서 겪었던 공포심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을 빨리 찾으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생긴 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능한 사람, 유능한 직원, 유능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결과 몸이 허용치보다 좀 더 많이 일하셨기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증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빨리 그 상황에서 저처럼 빠져나오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없을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도 일하고 밤늦게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상사한테는 칭찬받고 싶었고요. 동료한테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배한테는 치기 싫었어요. 무능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죽기보다 더 듣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루저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에 있어서 루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을 해도 당장 회사를 때려치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월급이 항상 필요하니까요. 회사 밖은 지옥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을 따로 내서 뭘 할 여유도 없어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주어진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할 수 있는데 큰 돈은 들지 않는, 그리고 내가 하고 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작고 소소한 실천들을 하나 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책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분당에서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퇴근 시간이 그렇게 내려서 가면 지하철에서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힘드니까 집에서 집까지 도착하기 한 2코스나 3코스 전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피트니스 클럽이나 헬스장을 끊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20분 정도 걸리는 마을버스를 내려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마을버스를 타지 않았는데도 한 10분 정도밖에 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산책을 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개운해지는 겁니다. 하루의 피로가 다 씻겨져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조용한 길을 걷다 보면 정말로 하루하루가 뭔가 그날 있었던 그런 피로가 한 번에 씻겨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 산책을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걷는 김에 음악을 한두 곡씩 듣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어떻게 들었냐면 네이버에 이렇게 쳤습니다. 가사가 좋은 팝송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뜻을 알 수 있는 음악인데 신나는 음악들을 함께 들으면서 귀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음악도 좀 심심해지면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흥미있어하는 내용들을 팟캐스트로 듣는 시간들을 귀가 시간에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회복이 빠른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 같은 환경이 되신다면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버스에서 한 두세 코스 정도 내려서 한번 걸어보세요.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걷기 시작하니까 또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같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어도 저희 와이프가 보는 거, 저희 딸이 보는 거, 저희 아들이 보는 유튜브 장르가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자기가 원하는 걸 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모여 있어도 얘기란 걸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훨씬 더 재미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같이 가족끼리 산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책을 할 때는 유튜브로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야기란 걸 하게 됩니다. 요맘때가 정말 산책하기 좋은 때인데요. 가족들이 동네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제가 가족들과 이야기란 걸 하게 되면서 당시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되었던 딸이 정말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어려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친구 관계로 인한 그런 고충들을 제게 털어놓는데 저희 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딸이 뭘 고민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환일기 한번 써보지 않을래? 아빠가 너한테 궁금한 거를 노트 한 면에다가 적을 테니까 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네가 답을 쓰는 거야. 그러면 한 달 동안 같이 쓰면 아빠가 용돈을 주고 너가 원하는 걸 하나 사줄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딸의 교환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딸이 형식적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저희 딸에게 질문을 하니까 저희 딸이 매 페이지마다 너무 정성스럽게 자신의 답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쓴 노트가 거의 3권에 이릅니다. 지금도 쓰고 있냐고요? 지금 제 딸은 중3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 때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저희 딸의 고민과 이야기들을 어느 순간 저희 딸이 크고 성인이 되면 꼭 선물로 이 노트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딸에게도 아마 그 어릴 때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노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연히 시작했던 산책 하나가 눈덩이처럼 굴러서 제 삶에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스몰 스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기분이 좋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실천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브런치라는 블로그에 올렸더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제 책을 내주었고, 그 책은 현재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8쇄 가깝게 찍었거든요. 사실 유명한 작가도 아닌데 이렇게 책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저 같은 고민을 했던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내고 나서 제 책을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답을 찾았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했더니 5분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제가 오늘 한 것과 같은 얘기를 나눠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뜻하지 않게 매월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흐르자 어느 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보통 한 대여섯 명 정도 모이던 모임이 20명 정도로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중에 아마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이 한 분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저희 모임 얘기를 했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분들이 20명, 100명, 1000명이 되어서 지금은 스몰 스텝이라는 단톡방에 1000명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스몰 스텝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 글 주소를 공유를 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벌써 3주 정도 글을 쓰는데 벌써 시즌제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벌써 시즌 1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주간 매일 글을 쓰는 사람들이 벌써 14번째 그 3주를 반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브런치 작가도 탄생했고 실제 책을 낸 작가도 여러 명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스몰 스텝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어느 학교 선생님은 논문을 써야 한다면서 일부러 방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길래 이런 글을 쓰시고 방을 나가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드시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움직이는 힘은 어떤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나요? 혹 그 열심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가족이나 상사, 지인들을 위해서, 부모나 고객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그 하루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로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건조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몰 스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작고 소소한 실천들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좋아하는 글을 쓰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매일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혹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뭘 해야 행복하고 만족하지도 잘 모르겠어. 당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잘 몰라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직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3줄의 일기를 씁니다. 그 3줄의 일기는 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줄에는 그 전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그 전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씁니다. 한 3줄 정도니까 다 쓰는데 한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일기를 제가 거의 7년 가까이 매일 써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쓰다 보니까 제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뭘 할 때 가장 불행해지는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에너지를 빼앗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어떤 나침반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이 살고 싶은 삶, 원하는 삶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3줄의 일기를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3줄의 일기를 쓰고 한 서너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뭘 할 때 가장 불행한지를 조금, 그 힌트를 조금은 아시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스몰 스텝과 함께 여러분들께 브랜드 얘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반지를 만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10,000원의 값을 받기도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60배, 100배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60배, 100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어떤 평범한 디자이너 한 분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평범한 디자이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카레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레를 1년 364일 동안 먹습니다. 하루 3끼니까 하루에 한 끼는 꼭 카레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레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더욱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카레집이 어딘지를 알아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급기야 이분은 일주일에 휴가를 내고 일본으로 도쿄로 카레 여행을 떠납니다. 도쿄에 유명한 카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카레집에 가서 그 카레의 그림을 그리고 그 카레의 어떤 특징을 쓰고 그런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때 낸 책은 독립서적이라고 해서 일반 출판사에서 출간을 한 책이 아니고요, 자기 돈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결국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은 그 사람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무언가를 이 사람은 만들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이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강남역에서 파는 은반지 말고 T자로 시작되는 그런 명품 반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평소에도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큰 힘을 얻는 때는 언제인가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으신가요? 다른 사람 말고, 타인 말고, 가족이나 회사 사람, 상사, 지인, 동료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냐고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스몰 스텝을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러나 그때마다 힘을 얻는 아주 작은 습관을 찾아서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고 소소한 실천들이 혹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변화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삶의 변화를 꼭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 다 잊으셔도 좋으니까 하루에 3줄의 일기를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3줄의 일기를 딱 3달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뭘 할 때 가장 힘이 빠지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서 진지하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단초를 발견하고 그 단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스몰 스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은 기회가 되는 저희 메시지가, 저희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효철이었습니다. 평범한 실천이 모여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매일 10분의 습관도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함께한 지혜의 기부.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지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